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노래를 제가 조금 잔잔한 걸로 틀었습니다. 그죠? 분위기 좀 가라앉히라고. 그죠? 다들 좀 흥분을 해 있는 것 같고, 요 며칠 동안 이제 수익이 많이 나다 보니까, 조금, 뭐라고 합니까? 그죠? 너무 아드레날린이 조금 많이 분출되는 것 같아서 일부러 조금 잔잔한 음악을 좀 틀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뭐 함께하는 선한 영향력. 뭔가요? 이 제목이. 회사에서 만들어줬는데, 조금, 그죠? 간지럽네요. 그죠? 어쨌든 간에 오늘은 뭐 함께하는 선한 영향력, 그 다음에 7월 투자 수익의 결산, 또 8월 트렌드 체크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할 건데, 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죠? 뭐 오늘 또 급등하는 종목들이 넘쳐났고, 어제도 넘쳐났고, 월요일 날 또 넘쳐났고, 거의 뭐 일주일 내내 매일매일 급등만 지켜보다가 마무리가 된 하루인 것 같습니다. 잘 되고 있네요. 그죠? 오늘은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매매를 했는데요. 뭐 대략적으로 종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매도를 했던 종목들 중에 한 종목은 뭐였죠? 잠깐 볼게요. 첫 번째 이제 매도했던 종목은 해성 DS라는 종목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장중에 10%대까지 급등, 종가는 한 8%대로 마감. 이틀 전에 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들어와 가지고 이틀 3일 전에 매수를 했는데 오늘 이제 급등이 좀 나와줬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MC넥스라는 종목이죠. 그죠? MC넥스라는 종목이 어제도 급등, 오늘 또 급등, 이틀 동안에 뭐 3% 5% 정도까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올라오면서 또 오늘 MC넥스가 급등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반도체죠. 그죠? 3일 연속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오면서 뭐 적게는 뭐 10몇 %대, 많게는 뭐 15%대 이상으로 이제 주가가 좀 올라왔던 모습도 보여줬고, 넷패스도 오늘 또 많이 올라왔네요. 그죠? 5%대. 뭐 매일매일 좀 올라오는 그림들을 좀 보여줬어요. 보게 되면은 7월 27일이었죠. 월요일 날 이제 10%대 급등을 좀 보여줬고, 그죠? 그 다음날 오늘까지 올라오면서 주가가 3만원에서 35,000원, 대략적으로 뭐 한 13%대 정도 올라왔네요. 이런 종목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뭐 DBI텍이라는 종목도 오늘 또 급등이 나와졌습니다. 역시 뭐 월, 화, 수, 목 4일 동안에 연속적으로 주가가 올라오면서 역시 3만원대에서 35,000원대, 요거는 이제 한 18% 정도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너무 많네요. 그죠? STI도 최근에 이제 매매를 했었죠. 그죠? STI도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를 했는데 7월 22일이죠. 저번 주 목요일입니다. 장중에 15%까지 급등을 했고, 오늘 또 다시 한번 좀 올라와 줬었고요. ISC라는 종목도 뭐 3일, 4일 동안에 13%대 급등. 그죠? DNF도 이틀 동안에 뭐 한 15%대 급등. 코미코도 4일 전에 10%대 급등. 테스도 지금 보게 되면 6일 동안에 엄청 많이 올랐네요. 그죠? 20%대까지 급등이 나와주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뭐 종목들이 수익을 많이 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무료 카톡방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제 아침에 적어 드린 종목이 18개입니다. 드러나 보셨습니까? 그죠? 무료 카톡방이었습니다. 무료 카톡방. 그죠? 정예용 카톡방이 아니고, 무료 카톡방에서 오늘 아침에 제가 매도하라고 한 종목이 18개 종목이었습니다. 18개 종목이 전부 다 뭐다? 전부 다 급등이었고요. 그죠? 전부 다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은 뭐 제가 이제 가끔씩 농담으로 또 진담으로 또 기분이 좋아서 그런 농담을 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1등이고 수익률, 수익금도 1등이고, 그죠? 방의 전체 평균 수익률도 1등이고 모든 것들이 1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제 이런 수익률이 이렇게 나왔는지 잠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대표님 요새 신기가 달렸습니까? 저도 회사에서도 지금 연락을 받고 있어요, 사실은. 대표님 한번 끊길 때가 됐는데 안 끊깁니다. 이거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회사에서도 포기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전화 와가지고. 왜냐면 주식이라는 거는요, 전문가라는 거는 흐름이 있어요.
영원히 올라가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되게 잘 됐다는 잘 됐다가 또 떨어집니다. 한번 뚫게 맞고 또 올라갔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의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죠? 왜 이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보자라고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7월달 수익날 엄청나게 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적게 번 분들이 뭐 몇백 또는 1, 2천, 많이 분들은 지금 뭐 2, 3억대 정도까지 버신 분들도 넘쳐나죠.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까지 매매를. 이거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항상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주마다 방송을 할 때 항상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항상 똑같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매매를 해서 대박을 냈습니까? 첫 번째는 제가 전기차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맞죠? 뭐 먹었죠? 에코프로비엠 비중 모르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비엠 수익률 50%에서 70% 수익. 맞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먹었죠? 포스코 케미칼 수익률 50%에서 70%. 또 뭐 먹었죠? 상하프론테크. 한번 볼까요? 차트.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률을 보여줘야지 믿으니까. 그죠? 상하프론테크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 저희 매수가 얼마였죠? 12,000원대였습니다. 지금 주가가 이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아쉬운 거는 뭐다? 우리가 팔고 난 다음에도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뭐다? 우리는 먹을 만큼은 먹어줬어요. LNF 같은 것들요. 그죠? 다 기억하시죠? 그죠? 기억하시죠? 어떻게 됩니까? 매수가 여기였는데 지금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죠. 맞죠? 에코프로비엠은 어떻게 했죠? 매수가가 어딥니까? 매수가가 여기였죠. 여기였는데 지금 주가가 아직도 안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은 전기차는 다 먹었어요. 물론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에서 전기차는 제가 제일 잘합니다. 맞죠? TV 방송에서도 마찬가지고 추천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가장 많이 매수를 시키고 가장 많은 종목을 매매를 하고 또 수익률도 당연히 제가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재밌는 사실은 보게 되면 에코프로비엠 같은 종목들을 보게 되면 주가는 바닥에서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맞죠? 주가라는 거는 바닥에서 분명히 급등은 나와줬어요. 바닥에서 횡보를 하다가 주가는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쉬어가다가 다시 한번 급등이 또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상황을 보게 되면요. 사실 주가 자체는 뭡니까?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체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매수를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올랐다가 손실, 수익 났다가 본전, 수익 났다가 본전, 수익 났다가 본전. 뭡니까? 2개월 동안 이 종목을 들고 있는다, 보유호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인 건 제가 제일 잘 압니다. 제가 에코프로비엠의 사장님하고도 통화를 직접 했습니다. 그죠? 이 종목이 좋은 건 압니다만 뭡니까? 주가가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뭘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주가는 저점에서 많이 올라오게 되면 뭐가 들어갑니까? 기간 조정으로 들어갑니다. 쉬어간다라는 거죠. 또 주가가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되고 난 다음에 뭐가 됩니까? 가격 조정이 오고요. 가격 조정을 보여준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갔지만 또 뭐 하고 있죠? 또 기간 조정을 하고 있죠. 결국은 주식이라는 거는 바닥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올라올 때는 가파르게 올라오지만 어느 정도 주식이 올라온 이후에는 뭐 한다? 옆으로 횡보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처음에 전문가 생활을 할 때 회사에서 당신의 주식은 뭐가 핵심 단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내 매수가가 높으면 나한테는 잡주.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 내 매수가가 높다고 하게 되면 그거는 나한테는 잡주예요. 반면에 아무리 잡주라고 하더라도 매수가가 낮다고 하면 그거는 나한테 우량주라는 거죠. 결국은 주식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가격입니다. 얼마나 낮게 사느냐, 내가 얼마나 적정한 가격에 사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봤던 거죠. 우리가 바닥에서 잡았고 홀딩을 했고 주가가 급등이 나와서 팔아먹었는데 이미 주가는 우리 입장에서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약에 고프로 BM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좌는 분명히 좋았겠지만 재미는 크게는 없었을 거예요. 왜? 주가는 올랐다 내렸다 횡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봤던 부분은 뭐냐면 우리는 전기차를 먹었다 해먹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전기차를 뭐다? 대한민국에서 제가 가장 많이 먹었다라는 거였어요. 이 종목 진짜 많이 먹었다, 전기차. 그러니까 뭡니까? 주가는 전기차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내가 바닥에서 사가 많이 먹었으니까 그 다음에 전기차 다음에 뭐가 움직일 것이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을 했던 거죠. 뭘 사야 되는 거야? 전기차는 내가 다 먹었어. 여기서 내가 전기차를 들고 있어봐야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뭐가 갈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본 거는 뭐였다? 5G였습니다. 5G 갈 때가 됐다. 5G가 갈 때가 됐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기차를 매매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공략을 하기 시작한 게 뭡니까? 이제 5G입니다. 뭐 예를 들면 솔리드 같은 것들도 많이 있죠. 대박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밌는 사실은 뭡니까? 전기차를 4월에 사가지고 5월달, 6월달에 팔아 먹었어요. 정확하게. 맞죠? 한번 볼까요? 생방송이죠. 자,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요. 재밌는 차트를 한번 볼까요? 한번 여기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똑같은 위에 있는 차트는 5G 솔리드의 차트고요. 밑에 있는 차트는 뭡니까? 전기차의 차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매매했죠? 전기차를 밑에서 매수. 그리고 주가가 급등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많이 올랐어. 매도. 근데 옆에 보니까 뭐다? 5G가 빌빌대고 있다는 말이지. 전기차 다 팔아가지고 5G 매수. 5G 매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5G가 다시 한번 급등. 이렇게 된 거죠.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시장에 돈을 흐르면서 보고 있었죠. 그런데 5G가 너무 많이 올라왔단 말이야. 5G도 급등이 나왔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5G를 팔았죠. 그리고 5G를 팔면서 물론 한 개는 들고 있습니다만 5G를 팔아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돈이 어디로 갈 것이냐? 돈이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거지. 시장에서는 바이오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요. 최근 들어와서는 그죠? 뭐 신공항 관련주도 나오고요. 정치 테마주도 있고요. 대북주도 있고요. 별별 테마주들 1,000원짜리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종목 매매 안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큰 거 노립니다. 큰 거. 쉽게 말하면 몰빵하는 종목을 노립니다. 짜잘구리한 것들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다? 상위 1% 개미니까. 그 다음에 뭘 갈 거냐?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업종들을 다 찾아본 거죠. 화학, 건설, 기계, 전기전자, 바이오 다 찾아봤더니 뭐가 안 올랐더라? 삼성전자가 안 올랐다라는 거죠. 자, 삼성전자 올해 초에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 사태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대규모의 정치자금, 개인 투자자들이 정치자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제일 많이 매수한 종목이 뭐였죠? 삼성전자. 맞죠? 근데 재밌는 건 삼성전자가 죽어도 안 가는 거예요. 죽어도 안 가는 거죠. 모든 종목들, 셀트리온 또 올라가고요. 별별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데 삼성전자 혼자면 어떻게 됐다? 혼자서 정확히 이야기하게 되면 혼자 빌빌빌빌 바닥에서 빌빌빌 됐던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이야기한 게 뭐냐면 전기차 많이 먹었어 우리가. 그 다음에 5G도 먹었어. 근데 한 번 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아직까지 5G 덜 올랐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올랐죠. 그 다음에 제가 공략을 하기로 작정을 한 건 뭐였냐면 IT였습니다. IT. 다음은 IT야. IT야. 그런데 과연 그러면 IT는 정말로 나빴던 것이냐? 아니었거든요. 뉴스에 다 나와줬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대한민국 주식 중에 항상 큰 돈을 벌게 해줬던 전기전자 업종만이 가지 않고 있다라는 뉴스가 정말로 저번 달 내내 나왔습니다. 시장에. 바이오주 날아간다, 뭐 판다, 뭐 한다, 종목들이 날아가는데 항상 뉴스가 나오는 게 배신한 전기전자, 배신 때린 반도체, 이런 뉴스들이 엄청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뭐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매매한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항상 뭐다? 주식이라는 게 흘러가더라는 거죠. 전기차를 매수해서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야, 너무 머리에서 꼭지에서 팔지 말자. 이 정도면 많이 먹었다. 50% 60% 수익 났으면 많이 먹었다. 몇 개월 만에. 딱 보니까 뭐다? 5G가 안 가고 있는 거야. 어떻게 했습니까? 전기차를 팔아가지고 5G로 이동을 했어요. 5G를 딱 매수했더니 어떻게 됐다? 5G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왔어요. 야, 우리 꼭지에서 안 팠으면 여기서 팔았어요? 야, 5G 많이 먹었다. 그리고 5G가 많이 올라왔는데 또 새롭게 다른 거를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뭐다? 대한민국에서 안 오른 종목이 딱 한 개가 있더라는 거죠. 삼성전자였습니다. 유일하게 삼성전자였어. 그래서 저는 장중에 삼성전자를 매매를 하진 않더라도 6개월 내내 삼성전자를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삼성전자를 언제 들어가야 될 거냐? 언제 개인들이 빠질 거냐? 개인들이 언제 지쳐가지고 손절을 하고 나올 거냐라는 거죠. 그런데 5G가 딱 올라오는 순간, 딱 보는 순간 뭐다? 삼성전자 조만간에 7월달에 가겠구나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잠시만, 뭐였죠? 요거였죠. 요 이야기했죠. 여러분들한테 2주, 3주 전에 알려드렸던 내용이 방송에도 다 있죠. 반도체 나중에 실어주마. 그리고 저번 주부터 씻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종목 실었느냐? 아까 전에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미친 듯이 사기 시작했습니다. 방해 포트에 80%, 90% 추천하는 종목의 90%는 전부 반도체를 사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다시 한번 볼까요? 해성 SDS 매수한 지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맞죠? 이틀 전에 매수를 했는데 오늘 급등. 맞죠? 서울반도체 매수한 지 최근에 또 추가 매수했죠. 매수했는데 폭등. 그죠? 19.31%. 네페스 추가 매수하고 신규 매수하고 계속 가입하신 분들 다 매수시켰죠. 어떻게 됐습니까? 매수하고 한번 흔들어 줬고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21% 상승. 단 10일 만에. DB아이템 어떻게 됐습니까? 4일 만에 17% 상승. 뭐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PSK 10일 만에 22% 상승. STI 매수해가지고 며칠 만에 또 터졌죠. 16% 상승. 괜히 행운으로 잡은 건 아닙니다. 대표님 오늘 무료 카톡방에서 18개 종목을 차익시켜 드렸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그 18개 종목을 오늘 무료방에서 차익을 시켜 드렸는데 잠시만. 괜찮아요. 18개 종목을 오늘 무료방에서 차익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18개 종목을 언제 매수했다? 단 3일 만에 매수를 다 했습니다. 왜냐? 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걸렸구나. 뭐가 걸렸다? 뭐가 걸렸다? 삼성전자가 걸렸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합시다. 대박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차트는요. 다름 아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차트입니다. 삼성전자의 차트가 어떻게 되고 있다? 급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시가총액 1위 종목 삼성전자가 3일 만에 몇 프로 올랐습니까? 3일 만에 9%, 1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대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딱 봤을 때 왜 그렇게까지 매매를 했냐면 삼성전자라는 차트를 보게 되면요. 계속해서 어떻게 됐다? 55,000원 돌파를 실패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실패. 하지만 뭐다? 실적이 좋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1위 주식이죠. 어떻게 됩니까? 수렴 구간을 거쳐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갈 수밖에 없다. 수렴 구간의 끝부분에 오게 되면 터지게 된다라고 보고 있었던 부분들인데 뭐가 들어왔다? 외국인 기관들이 하루 만에 상거리 매수로 들어오면서
55,000원 가격을 딱 돌파를 해버렸죠. 신호가 딱 왔던 거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월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오늘 운영자님이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내 생각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지. 야, 내가 이미 2주 전 또는 일주일 전부터 삼성전자가 움직일 거라고 예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진짜 움직일지는 모르는 거죠. 하지만 뭐다? 야,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 다음 주에 움직이게 되면은 우리의 매매 풀은 모두 IT로 가야 된다. 루트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지, 계획을. 삼성전자가 안 움직였다고 하면 안 하겠지만 내가 생각해 놓은 대로 시장이 움직여 주니까 어떻게 된다? 이거는 걸렸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왕 걸렸는데 정회원들만 먹기에는 너무 아쉬웠던 거죠. 냉정하게 얘기하게 되면 왜? 주식은 네가 잃어야 내가 사는 건 아니거든. 그죠? 100명이든 200명이든 1500명이든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갑자기 무료 카톡방에 들어가 가지고 2, 3일 만에 열 몇 개의 종목을 추천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열 몇 개의 수익 종목을 오늘 전부 다 뭐 했다? 전부 다 매도해 가지고 현금화 해라. 한꺼번에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이 조금 그렇죠. 지금 몸이 조금 아파서 그래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허리가 많이 아파가지고 네,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오늘 여기서 제가 이제 팁을 조금 드리면 제가 이제 월 초에 SFA 반도체를 우리가 방에 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들고 있죠. 그죠? 그리고 비중도 많이 실었죠. 요거 하나만 기억 좀 해주십시오. 대표님,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여기에서 SFA 반도체를 매수를 해가지고 조금 손실이 있었습니다. 조금 사서. 그럼 매수해가지고 SF 반도체가 여기에서 화면 조금 확대도 시켜드릴게요. 네. 아이고. 저 팁을 좀 드릴게요. 오늘은 실전으로. 원래 자, SF 반도체가 올라가다가 주가가 하락을 하고 급락을 했다가 올라오고 계속 안 가고 있습니다. 맞죠? 주가가 옆으로 기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야, SF 반도체 더 사라 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하루 있다가 또 이야기했습니다. SF 반도체 더 사라. 추가 매수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샀습니다. 이상하게도 누구 한 명도 반발 없이 일단 사라고 하면 다 삽니다. 신기하게.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 이후에 갑자기 SFA가 급등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이거 어떻게 아셨어요? SF 반도체 급등할 줄. 그리고 주가가 밑으로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또 사라고 했습니다. SF 반도체. 야, 더 사라. 대표님이 급등했다고 그 다음날 다 빠졌습니다. 더 사. 짜증났던 SF 반도체가 뭡니까? 효자 종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처음에 살 때는 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샀는데 사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한 사람에 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씩 들고 있는 분들도 있죠. 대표님 뭘 보고 SF 반도체가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뭐 어떻게 올라올 줄 알고 있었습니까? 사실 몰랐습니다. 알면 몰빵시키고 빚내러 오라고 했겠죠. 다만 뭐다?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첫 번째는 뭐였을까요? 첫 번째 SFA가 올라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는요. 역시 실적입니다. 왜냐면 이 SF 반도체는 제가 작년부터 공략을 했던 종목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언제부터 공략을 했죠? 이 종목을 제가 3,000원대부터 공략을 했던 종목입니다. 3,000원대 공략을 했다가 원래 여기에서 팔아먹었던 종목이에요. 완전히 주가가 초폭등한 이후에 SFA가 팔아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매매할 때 3,000원에서 매수할 때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SFA의 목표가는 제가 10,000원이라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SF 반도체가 2020년도 12월 달이 되면 10,000원까지 갈 수 있다. 300% 급등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이들 사놔라. 걱정하지 말고. 어버브 반도체인가요? 그죠? 많이들 사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난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결국
첫 번째 이유는 SFA 반도체를 좋게 본 첫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제가 이 회사의 실적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실적이 좋다. 단지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았던 것 뿐이지 어쩔 수 없이 코로나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다? 밑에 주가가 재미없는 구간에서 매수를 할 때 구간에서 매수를 할 때 이 종목은 안전하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아, 내가 회원들한테 또는 무료방에서 또는 지인들한테 추천을 해도 이 종목으로 쪽박을 찰 일은 없겠다라는 일단은 자신감은 있었습니다. 실적이 좋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거였죠. 두 번째,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도 유상증자를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죠? 최근에. 맞죠? 최근에 보게 되면요. SF 반도체가요. 2014년도에 한 번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유상증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다? 그런 면들도 봐야 됩니다. 아, 이 회사가 유상증자를 자주 하느냐, 12 발행을 자주 하느냐, BW 발행을 자주 하느냐, 악재가 자주 나오냐도 봐야 됩니다. 그런 이슈가 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핵심적인 사항은 사실 이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SFA 반도체를 산 이유는요. 테스나 때문이었습니다. 테스나 때문이었습니다. 테스나. 뭐다? 테스나도 SFA 반도체와 같은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쉽게 얘기하게 되면 같은 테마주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테스나가 먼저 시동을 걸었습니다. 테스나가요. 먼저 시동을 걸었습니다. 언제? 이미 7월 9일날 7월 9일날 시동을 한 번을 걸고요. 7월 14일날 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럼 보시게 되면요. 테스나가 언제 급등이 나왔냐면 정확하게 7월 17일날 한번 급등 나왔고요. 7월 14일날 또 급등 한번 나왔고요. 7월 9일날 또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추세가 하락을 하고 있던 종목이었는데 그려드릴게요. 천천히 합시다. 추세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던 종목이었어요. 주가가 잘 올라가다가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추세가 계속해서 떨어지던 종목이었어요. 맞죠? 그런데 7월 9일부터 갑자기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오고 살짝 눌러주고 장대 양봉 나오고 흔들어주고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게 언제였냐면 7월 14일이었어요. 7월 14일까지. 7월 14일이었습니다. 여기서 팁을 얻었어요, 사실은. 여기서 제가 팁을 딱 얻었습니다. 왜? 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급등을 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전기차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맞죠? 에코프로비엠이 올라가게 되면 뭐가 올라갑니까? 포스코케미칼도 올라가고요. LNF도 올라가고요. 상하프론테크도 올라가고요. 전기차 종목들이 다 올라가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올라가면 뭐가 올라갑니까? 다른 종목들도 올라가죠. 맞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아주 쉽습니다. 테스나가 먼저 올랐어요. 다만 이런 테스나나 또는 SF 반도체 같은 종목들은 테마주가 아니에요. 테마주가 아니라고. 정상적인 회사, 정상적인 영업, 정상적인 성장성을 보여주는 일반적인 기업들이라고. 그러니까 테마주는 갑자기 한꺼번에 종목들이 떼거지로 당일날 우르르르 한꺼번에 다 올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미들이 매수를 하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매수하려고 보면 이미 다 올라와 있어요. 야, 부산에서 신공항 만든다. 또는 뭐 대구권에 영남권에 신공항 만든다 하면 관련주가 이미 다 급등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잡으려고 하게 되면 주가가 이미 뭐다? 다 올라와 있는 거야. 그런데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사고 싶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딱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량주의 특징은 뭐냐면 단체로 오르는 게 아니고 시간 먼저 눈치를 줍니다. 시장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종목 중에 테스나 먼저 주가가 움직여줬단 말이야. 그런데 이날 테스나가 움직여줬을 때 그러면 다른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움직여줬느냐? 안 움직여줬습니다. 좋은 종목들의 특징은요. 개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준다는 거예요. 테스나 딱 보는 순간 테스나 올랐네? 그런데 뭐가 올랐더라?
기관들 매수하면서 주가가 올라오더라는 거지. 그럼 제 입장에서 뭐 보겠습니까? 테스라를 딱 보고 야 삼성전자도 움직일 것 같은데 내가 저번 주에 IT 종목들이 다음 주 정도 또는 움직일 타이밍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테스라가 딱 움직인 거지. 아, IT 종목도 움직이구나. 그런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테스라와 같은 섹터, 같은 테마주가 내가 두 개를 보유하고 있었어. 첫 번째는 뭡니까? SFA 반도체. 두 번째는 뭐예요? 네페스. 두 개 다 뭐다?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였던 거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더 사. 더 사. 딱 더 사. 야, 더 사. 딱 샀죠. 어떻게 됐어요? 날아가 버린 거지. 걸려버린 거지. 매수 딱 하니까 물론 그전에 감은 차렸습니다만 질러라 했더니 어떻게 됐다? 걸려버린 거죠. 네페스. SFP 반도체 딱 움직이는 순간 뭐 생각했다? 야, 네페스도 걸리겠구나 생각했죠. 네페스 더 사라. 네페스 급등. 날짜 한번 볼게요. 테스라 언제 움직였습니까? 정확하게 7월 9일. 제가 매매하는 순서를 보면요. 순서가 다 정했습니다. 테스라가 7월 9일날 걸렸습니다. 매수 못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매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테스라는 물량이 얇아가지고요. 10명도 못 삽니다. 그림의 떡입니다. S&P 반도체 언제 움직였어요? 7월 14일. S&P 반도체 7월 14일. 맞죠? 7월 15일 급등. 네페스 언제 급등했습니까? 네페스 언제 급등했어요? 7월 17일. 이틀 있다가. 시장의 흐름을 분석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된다? 아, 종목이 순차적으로 움직이더라. 내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딱 보이니까 흐름을 보자. 항상 추세를 보라고 이야기하잖아. 큰 그림을 보라고 하잖아. 전기차가 움직였고, 아, 전기차 많이 올랐다. 어깨에서 팔자. 팔았어. 현금이 생겼어. 야, 그 다음에 뭐가 오를 것인가? 섹터 크게 보고 5G가 그 다음에 오를 타이밍이야. 7월달 8월달에 상당 부분의 계약 건수가 나온다라는 이야기 다 해드렸어. 물론 뭐 다른 데서 다 얻었지만 그죠? 그런데 5G 딱 사놓으니까 버라이전 이슈가 딱 터지면서 5G 종목들이 급등. 아직까지 계약 안 나왔다. 8월달에 나온다. 그래서 5G 안 끝났어요. KMW하고 아직 계약 안 나왔잖아. 공시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죠? 그 5G 많이 올랐어. 딱 팔았는데 OLED가 먼저 움직일 것이냐, 핸드폰이 먼저 움직일 것이냐, 비메모리가 먼저 움직일 것이냐, 반도체 장비가 먼저 움직일 것이냐, 사실 몰랐어요. 그 4개 중에 우리가 전기전자 IT 종목이라고 하게 되면 크게 4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뭡니까? 반도체 장비 관련주. 두 번째는 비메모리. 그죠? 세 번째는 핸드폰 부품 관련주. 네 번째는 디스플레이 관련주. OLED, LED, LCD. 이렇게 크게 4개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전기전자 안에서 4가지 중에 어떤 게 움직일지 먼저 몰랐는데 테스라가 딱 움직이길래 야, 이거 비메모리가 먼저 움직이는구나 판단한 거죠. 그리고 SFP 반도체 매수. SFP 반도체 매수했는데 급등이 딱 나오는 거야. 야, 이 걸렸다. 우리 보유 종목 중에 비메모리 반도체 네페스 있네. 네페스도 또 추가 매수. 연타 때려버린 거죠. 그러면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죠. 아니죠. 비메모리 반도체 걸렸네.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게 뭐야? 남아있는 게 반도체 장비 관련주, 또 OLED 관련주, 또 핸드폰 부품 관련주.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왜? 통으로 뭐다? 전기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딱 이야기를 한 거잖아. 야, 비메모리 움직였으면 그 다음에 뭐 움직인다? 반도체 장비 관련주 움직일 겁니다, 여러분. 반도체 장비 관련주 사야 됩니다. 뭐 있습니까? 얘기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테크윈 같은 경우도 오늘 또 급등 나왔죠. 그죠? 테크윈 다 샀잖아.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관련주 사면서 뭐 한다? 디스플레이, OLED 이런 것도 잡아야 된다. 서울 반도체 같은 것들. 요렇게 딱딱딱딱
떨어진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시장은 늘 항상 이야기하던 것처럼 순환매로 돌아갑니다. 순환매로 돌아가요. 빠졌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얘네들이 많이 올라오면 또 돈들이 어디 갈까요? 또 다른 데로 또 가겠죠. 우리가 지금 잡아야 되는 부분들은요. 제가 왜 1,000원짜리 종목들, 개별주들, 단타들, 상한가 종목들 보지 말라고 이야기하냐면 항상 주식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매매를 해야 됩니다. 상한가 종목 아무리 쳐다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당일에 어떤 종목이 상한가 나왔는지 보기는 봅니다만 언급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왜? 야, 상한가에 간 종목을 왜 봐? 상한가 갔는데 우리가 그거 사지도 못하는데 그걸 왜 봐, 남의 떡을. 우리가 잡고 난 다음에 상한가를 가야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죠? 간단한 내용입니다. 간단한 내용.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자, 7월달에 이미 이제 끝장났어요. 사실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답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내일 시장이 급락을 한다. 전 종목을 다 손절해도 7월달은 넉넉하게 벌었습니다. 그렇게 될 일도 없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생각에 8월달은 트렌드가 뭘까요? 8월달은 트렌드가 뭘까요? 사실 감을 잡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확신은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팁을 딱 드렸지 않습니까? 항상 시장은요. 테마주라는 거는 아침에 눈 뜨면 이미 급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장의 트렌드는 뭐다?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8월 달에 어떤 트렌드가 다가올 거냐? 다시 한번 전기차가 오를 수도 있겠죠. 또 5G가 제가 8월 달에 본격적인 계약 건수가 나올 수 있다. 아직까지 삼성하고 버라이전 계약도 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죠? 그러면 5G도 지금 쉬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죠? 또 지금 아직까지 오르지 않았던 저평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예를 들게 되면 뭐 건설주 같은 애들, 또 패션 관련주 애들, 또 지금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여행 관련주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누가 올라올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다만 뭐다? 항상 시야를 종목에 고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전문가들도 돈을 못 버는 이유는 뭐다? 자꾸 종목의 시야를 고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돈들이 전체적인 흐름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봐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쫙 한번 보게 되면요. 대부분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제가 저번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미래에다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했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는 뭐냐라는 거죠. 여전히 뭐다? 우리나라의 미래는요. 기술입니다. 기술.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에다 승부를 걸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해외 수출하는 가장 많은 수출 비중을 뭐가 차지하고 있다? 여전히 전기전자거든. 아직까지 4년, 5년 동안은 여전히 삼성전자에 목을 매가지고요. 삼성전자가 가장 돈을 많이 법니다. 현대차가 아닙니다. 조선주가 아닙니다. 건설주가 아닙니다. 화학주가 아닙니다. 뭐다? 여전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고요. LG 쪽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 5G, 전기차, 그죠? 또는 뭐 반도체, 비메모리, 대기업들이 영위하는 종목들이 뭐다? 결국은 적어도 3년에서 5년까지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거든. 그런데 그런 애들이 주가가 바닥권에서 빌빌댔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데 그 중에 애들이 머리를 살짝 든다고 하게 되면 속된 말로 질러줬어야 됐죠. 급등하는 종목에 질러주는 게 아니고 우량주에 질러줬어야 됐다는 거죠.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저는 이런 이야기도 해드렸지 않습니까? 결국은 시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는 시장은 뭐다? 우리나라 시장 또 글로벌 시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항상 같은 내용이고요. 항상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종목을 찾을 줄은 모르는 거지.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들이 있고 어떤 종목들이 대장주고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지. 매매 내용 자체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쉽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지만은 항상 주식을 하실 때요, 많이 올라간 종목은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항상 주식은 순환매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주가가 오르게 되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에코프로비엠을 본 것처럼 주가는 분명하게 이야기 드리지만요, 상승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쉬어갑니다. 그런데 본인이 여기 머리 꼭지에서 팔려고 하다가는 어떻게 된다? 도리어 소탐대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올라오게 되면 또 바닥에서 빌빌빌빌 되는 애들을 매수해가지고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게 정답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8월의 트렌드는 계속해서 제가 뭐 방송을 하니까 또 체크를 하고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지금 많이 올라온 종목들보다는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종목들을 보자라는 겁니다. 오르지 않은 종목들을 보면 좋은 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대표님, 손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을 매수했기 때문이고, 만약에 옆으로 기어가고 있는 종목을 매수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바닥에서 빌빌대고 있는 종목을 매수하면 손실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죠. 여러분들이 손실이 나는 이유는요, 이미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매수를 했기 때문에 손실이 나는 거예요. 바닥에서 빌빌대는 애들은 재미는 없고 짜증은 나겠지만 손실은 안 납니다. 손실이 나지 않아야지 그 다음에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8월 달은 다시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5G가 조금 덜 올랐습니다. 뭐 예를 들게 되면 뭐 KMW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포기 안 했죠, 그죠? 그러면 지금 KMW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왜 아직까지 제가 이제 뭐 더 보고 있냐라고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뭐다? 5G의 핵심은 결국은 뭡니까? 수주입니다. 수주. 오랫동안 횡보를 했고요. 오랫동안 횡보를 한 거에 비해 가지고 주가 자체는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정도 횡보하게 되면 주가는 더 올라와야 되는데 못 올라왔죠. 그리고 뭐다?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하게 되면 뭐다? 다시 한번 올랐다가 잡아놓고요. 올랐다가 잡아놓고요. 라인 잡아놓는다고 하게 되면 뭐다? 5G 정도는 한 번 정도 더 뛸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전기차 같은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간 조정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일단은 좀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요거 잠깐만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요까지 첫 번째 얘기해드리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요거만 하나 더 합시다. 첫 번째, 오늘 그냥 핵심. 종목을 매수할 때는 신호가 먼저 온다라는 거. 항상 뭐다? 대장주가 먼저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꼭 집중해서 관련 주들을 관찰하자라는 거. 첫 번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해됐죠? 비메모리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무조건 그 섹터는 관찰하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잠깐 한 개 더 할게요. 대표님, 오늘 이런 질문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중에. 어떤 질문들이 조금 있었냐면, 대표님, 오늘 왜 종목들을 그렇게 빨리 많이 쳐버렸습니까?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오전에 종목들을 매도를 생각보다 제가 좀 빨리 좀 시켰습니다. 그죠? 해성D에서도 좀 빨리 매도를 시켰고요. MC넥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39,000원 위에서 여기에서 매도를 시켜버렸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매도한 이후에 주가는 뭐 한 3%대 정도 주가가 더 올라갔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뭐 서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매도를 한 이후에 주가는 조금 더 뛰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표님, 왜 그렇게 좀 빨리 매도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첫 번째 매도를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내일 금요일이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살 수 있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지금 이 종목은 우리가 밑에서 매수를 해가 주가가 급등이 나왔잖아. 근데 옆에 보니까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종목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어떤 종목이 더 나아요? 오르지 않은 종목들과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들. 물론 얘가 더 내일 또 날아갈 수는 있어요. 대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르지 않은 종목들을 매수를 하게 되면 손실이 좀 발생해도 기다리면 또 올라옵니다. 그리고 올라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수익률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종목을 좀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다른 종목들의 흐름을 보고 체크를 한 거지. 다른 종목들의 흐름을 보고 체크를 한 거지. 무슨 이야기냐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서울 반도체 같은 종목들 엄청 많이 올라왔잖아요. 주가가 진짜로 많이 올라왔잖아요. 3일 만에. 그러면 이거 계속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느냐? 근데 옆에 테스 같은 종목들을 한번 봅시다. 최근에 우리가 테스를 매수해가지고 급등을 먹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며칠 전에 팔았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테스를 매수를 했는데 이틀 만에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맞죠? 이틀 만에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나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데 주가가 바로 급등 나왔습니다. 뉴스가 터지면서 장중에 20%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일에 다 팔아버렸죠. 자, 역시 비슷한 종목이에요. 주가가 바닥에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테스의 그림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물론 저점 대비해서 20%까지 급등을 했는데 주가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종목은 우리가 매도를 한 지 지금 5일, 6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됐죠? 별로 안 올라가고 있어요. 일정 부분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가지고 있게 되면은 계좌에 15%, 20% 수익률이 찍혀 있기 때문에 하루에 1%만 올라도 와 오늘 또 올라간다 하면서 기분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고 돌아보면 주가는 거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DB하이텍도 마찬가지라고 본 거죠. 자, 수익률은 대략적으로 한 15%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거냐는 거지, 앞으로. 그러면 얘가 내일 또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일 또 주가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내일 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테스의 상황을 보게 되면 얘는 어떻게 한다? 얘도 이렇게 움직여요. 어떻게 된다? 옆으로 기어간다라는 거지. 기어간다라는 거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 패턴을 보시라는 거야. 우리가 아까 전에 테스나를 매수를 할 때 대표님 매도가 가장 어려워요. 대표님 매수가 가장 어려워요. 사실 매수는 쉽습니다. 매도가 어려운 거지. 대표님 이거 매도해야 되는지 매도 안 해야 되는지 차익해야 되는지 절반 차익해야 되는 건지 다 던져야 되는 건지 헷갈려 죽겠습니다. 저도 헷갈려 죽겠습니다. 맨날. 팔면은 맨날 날아가요. 맨날 쥐어떴습니다. 머리 하씨 이러면서 좀 더 참을 걸. 그때 가장 유용한 방법이 뭐냐면 같은 업종 섹터의 패턴을 보는 거예요. 매수는 선제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을 보고 우리가 이게 신호다라고 캐치를 합니다. 각 업종과 섹터 내에 있는 동종의 같은 섹터 종목을 보고 이게 신호구나라고 하면서 매매를 진행을 합니다. 매도는 같은 업종에 있는 종목에 얘도 마찬가지죠. 그럼 테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테스는 언제 올랐어요? 7월 23일. DB하이텍은 언제 올랐습니까? 7월 27일. 자, 다시 들어가자. 원칙적으로. 자, 테스를 매수를 했어요, 우리가. 테스를 매수를 했어요. 테스 삐리삐리한데 내가 얘기했어. 매수했어요. 테스 왜 매수했습니까? 기억하시는 분. STI. 다 똑같죠?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뭐였죠? PSQ. 다 같이 움직이거든.
테스를 매수를 했는데 급등이 나왔어. 테스 좋아 보여요. 테스를 매수했는데 급등이 나왔어. 테스 급등 나온다. 반도체 장비 관련주 움직인다. 테스 매도해서 뭐 샀다? 야, DB하이텍 사. DB하이텍 사. 그랬더니 뭐다? 이틀 있다가 DB하이텍도 급등. 똑같잖아. 테스를 보고 DB하이텍을 사고, 테스를 보고 테크윙을 사고, 테크윙을 보고 유니테스트를 사고. 그죠? 유니테스트를 보고 또 다른 종목을 사고. 그럼 매도는? 매도도 똑같은 거야. 테스를 팔았잖아. 테스를 팔았는데 테스가 우리가 팔고 난 다음에 지지부진해. 그러면 DB하이텍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지. DB하이텍도 이제는 지지부진해요. 옆으로 기어가. 그런데 테스라는 종목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팔고 난 다음에 우리가 테스를 팔았어요. 테스를 팔았는데 우리가 이 테스를 팔았는데 만약에 이 테스가 여기에서 조정을 주지 않고요. 예를 들어 계속 날아갔다. 테스 팔았는데 테스가 급등 나왔다. 배가 아파 죽겠지. 테스가 또 급등 나왔다. 그럼 배가 아프지. 그러면 오늘 우리 DB하이텍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안 팔았습니다. 왜? DB하이텍도 이렇게 갑니다. DB하이텍도 이렇게 갑니다. 이해됐죠? 간단합니다. 종목을 고를 때, 종목을 팔 때 뭘 본다? 매수를 할 때는 1등 주자가 움직이는 흐름을 보고 캐치를 해서 그 다음에 종목들을 딱딱딱. 그리고 그 섹터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 섹터로 종목들이 넘어간다라는 거. 비메모리에서 반도체 장비, 반도체 장비에서 뭐 OLED, OLED에서 핸드폰 부품. 그 매도는 우리가 처음에 누구를 보고 본보기를 보고 매매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매도할 때도 그걸 보고 매매하는 거죠. 그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 의견을 드린 겁니다. 이해됐죠? 그렇게 좀 이야기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좀 다른 이야기인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어제 잠깐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 나는데요. 전체적인 글로벌 정신은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글로벌 경기라고 되어 있어요. 글로벌 경기라고 잡혀 있습니다. 맨 위에 글로벌 경기가 있어요. 그럼 이 글로벌 경기를 받드는 건 누굽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이 글로벌 경기를 받듭니다. 미국이 망하면 전 세계가 망합니다. 미국이 폭락을 하게 되면요, 전 세계도 폭락합니다. 맞죠? 그 밑에 받드는 애들이 누가 있어요? EU가 있습니다. 그죠? 유럽 연방이죠. 그죠? EU가 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그 밑에 G2 중국이 있습니다. 자칭 D2. 또 누가 있어요? 그 밑에 일본이 있습니다. 보기 싫지만은. 어쨌든 간에 글로벌 경기는요, 미국이 맨 위에서 받들고요, 그 밑에서 이 세 개의 집합체가 받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가게 되게 되면 뭐가 있냐면, 여기 뭐가 있습니까? 신흥국, 개발도상국들이 밑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간단합니다. 미국이 올라가게 되면요, 미국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따라서 올라가게 되겠죠. 맞죠? 또 미국이 떨어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죠.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죠. 왜 이걸 이야기해야 되냐면, 계속해서 아까 전에도 좀 전에도 질문이 나왔어요. 대표님, 이거 거품 아닙니까? 거품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미국이 아직까지 죽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물어봅니다. 대표님, 거품 아니에요? 거품? 그래, 누가 거품인지 모르냐? 근데 중요한 거는 글로벌 경기, 글로벌 정신은 누가 받들고 있다? 미국입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미국도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은 중요한 건 미국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올라가게 되면요, 이유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맨 밑에 있는 대한민국 신흥국도 어떻게 된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시장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느냐? 미국이 박살나게 되면 그때는 시장을 두려워해야 되죠. 근데 지금은 뭐다?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죠. 무섭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흐름을 따라가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무서워요. 분명하게. 하지만 뭐다? 흐름을 따라가야라고 한 거지. 그런데 만약에 꺾인다. 자꾸 머리에서 팔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깨에서 꺾인다 생각하면 그때 팔아도 됩니다. 좀 손실 나면 어때요? 주식하다가. 주식하다 보면 손실 날 수도 있는 거지. 그죠? 하지만은 손실 좀 냈는데 그 위에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 완전히 땡큐 아닙니까? 밑에서 다시 잡으면 되잖아.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다? 제가 보기에는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왜 아직까지 미국이 살아있냐면 결국 지금 시장의 핵심은 뭐였냐면 코로나거든요. 원래 시장에 뭐 변태적인 시장이다 뭐다 많이 있지만은 코로나입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것들을 뭘로 받쳐주고 있다? 경기 부양책으로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죠? 대규모 자금을 투자를 해서 경기 부양책으로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뭡니까? 제로금리입니다. 제로금리입니다. 미국의 제로금리입니다. 즉 뭐다? 정부에서 나라에서 돈을 빌리는데 금리가 없이 막 빌려가지고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FOMC 그죠? 오늘 점심때 뉴스 나왔죠. 연방준비위원회 올해까지도 계속해서 제로금리를 유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 자금이 있다 보니까 분명히 지금 거품이지만 뭐다? 계속해서 주가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과연 진짜 위험한 구간이 돌아올 것이냐? 저는 9월달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왜 대표님 9월달에 시장이 급락할까요? 첫 번째는요. 코로나의 재확산입니다. 두 번째는요. 미 대선입니다. 트럼프가 떨어질까 싶어서. 세 번째는 뭡니까? 공매도가 다시 뭐다? 활성화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9월달은 뭐다? 시장이 급락을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면 반대 의견도 저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들은 확신하니까. 반대 의견이 뭐냐면 이 부양책이에요. 부양책이에요. 부양책. 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미대선 때문에 공매도 때문에 그러면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뭐 불안한 점은 뭐예요? 트럼프 재선 실패할까봐. 그죠? 트럼프 재선 실패하고 민주당이 잡을까봐. 두 번째는 뭐죠? 공매도 다시 시작할까봐. 세 번째는 뭐죠? 코로나 재유행이죠. 근데 내가 지금 보기에는 공매도를 연장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정권가에도 그런 이야기 들립니다. 공매도가 지금 금지가 되어 있는데 공매도 금지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다시 한번 연장한다. 두 번째, 9월달이 다가왔는데 트럼프의 지지율이 생각보다 괜찮다. 미국은 직접 선거가 아니고 간접 선거잖아요. 그죠? 근데 트럼프가 괜찮다. 이렇게 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시장은 9월달에 폭락은 오지는 않습니다. 9월달에 폭락은 없어져 버립니다. 왜? 코로나 대확산 가지고는 폭락은 올 수는 없어요. 왜? 이미 코로나 대확산돼 가지고 지금 아직도 경제생활이 엉망진창인데 이 코로나의 대확산은 누가 막아주고 있냐면 경기부양책이 커버를 해주고 있거든. 예를 들면 제로금리,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코로나는 이 경기부양책이 막아주고 있거든. 우리가 조금 두려운 거는 트럼프와 공매도예요. 근데 만약에 이 두 개가 뭐다? 하나라도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괜찮아집니다. 그러면 대표님 시장은 언제 급락할까요? 정말 핵심적인 내용은요. 제가 아직까지 때가 안 돼가지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오늘 이야기해 드릴게요. 정말 핵심은요. 코로나 진정됐을 때요. 코로나가 잡힙니다. 코로나가 잡혔습니다. 여행 갑시다. 해외 갑시다. 극장 갑시다. 야구 보러 갑시다. 좋죠?
맞죠? 완전히 역으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좋죠? 야, 이제 야구장도 갈 수 있고요. 영화도 마음대로 볼 수 있고요. 그죠? 여행지도 갈 수 있고요. 제주도도 가두고요. 못 갔던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도 갈 수 있고요. 좋잖아.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 부품도 들어올 거고요. 핸드폰 부품도 들어올 거고요. 그죠? 공연도 열릴 거고요. 좋죠? 그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들이 생산성이 올라가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업들이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해요. 주가가 막 날아갈까요? 아니요. 폭락 나옵니다. 대폭락 나옵니다. 왜? 코로나가 잡히면 뭘 한다? 정부 정책이 바뀌어버린다. 금리를 어떻게 한다? 인상해버린다. 시장에 있는 돈을 어떻게 한다? 다 끌어가지고 집어넣어버린다라는 거지. 또 주가는 이 뭐다? 이미 꼭지에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들 생각하고 다르게 움직입니다. 코로나가 잡혔다. 치료제가 나왔다. 백신이 나왔다. 백신을 공급해가지고 사람들이 5만 원 가지고 미국에 있는 1억 명이 백신을 맞았다 하는 순간 시장은 폭락합니다. 정책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코로나인데 주가가 올라가요. 기업의 실적이 안 좋은데 주가가 올라가요. 왜 올라가느냐? 금리 인하, 정부 정책. 그런데 코로나가 잡혔어. 금리를 인상을 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는 폭락해 버립니다. 이해되죠?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더라고. 사람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야, 코로나가 빨리 잡혀야지. 나도 돈 벌 텐데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다. 코로나가 잡히는 순간 시장은 급락이야. 코로나가 잡혔다, 치료제가 개발됐다, 백신이 나와가지고 뚫겨 맞는다면 그때부터는 시장은 급락이에요. 왜? 다 차익 실현. 바로 미국에서 바로 금리 인하해. 파웰이 나와가지고 딱 하나 합니다. 드디어 미국 경제가 이제 안정권에 접어들었습니다. 제로금리 했던 거 다시 올리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다음 달에 금리 0.25% 올리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중에 있는 돈 다 걷어가 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식을 하려고 빚냈던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당장 이자가 다 올라가 버립니다. 시장은 급락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에는 9월달이냐 내년 봄이냐 2021년도 봄이냐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둘 다 열어놓고 있는 거지. 어떤 거냐, 무섭다라는 게 아니고 또 시장이 급락하면 또 떼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죠? 지금 또 돈을 엄청 벌고 있지만은 또 한 번 새로운 기회가 오니까. 전기차가 이렇게 급락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빚내 와가지고 사야지.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림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이제 뭐다? 우리가 이제 8월달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다가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신경 쓸 타이밍이 됐다라는 거지. 왜? 8월달이면 벌써 9월달 아니야. 그럼 이제 우리가 8월달에는 다음 섹터가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까? 야, 이제 돈을 더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타점이 아니라는 거지. 8월달은. 그리고 전통적으로 대한민국 증시는요, 항상 8월달에 강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왜 강하지 않았느냐? 다 휴가 가고 여행 가고 주식 안 하고 돈 뺏어 쓰고 하기 때문에 항상 8월달 시장은 좋지 않았습니다. 여름 휴가처럼. 거기에다가 이제 9월달에 8월달 지나면 금방 날씨 추워집니다. 우리나라는 덥겠지만 저쪽에 그죠? 조금 높은 쪽에 있는 애들은요 벌써 겨울 다가오고 있습니다. 9월이면 가을 아닙니까? 그러면 8월달은 트렌드 어떤 섹터를 잡아야 되냐, 이거는 당연히 봐야 되는 거지만 전체적인 포지션은 뭐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 가지 이슈들을 좀 관찰을 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진짜로 돈을 버는 방법은요, 수익을 잘 내서 지금처럼 돈을 버는 방법도 있지만 시장을 하락을 할 때 얼마나 누가 현금을 보유를 했다가 기회를 노리는 것도 분명히 매매한 방법이고 고수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7월 마지막 달은 뭐 수익은 워낙 많이 냈기 때문에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오전에 많은 종목들을 차익을 하고 한꺼번에 뭐 6개, 7개 정해놓은 또 뭐 그죠? 아침에 정신 없었을 거예요. 계속 차익 현금화 시킨 이유는 뭐다? 그런 생각도 있다라는 거지. 야, 9월 달이냐? 그러면 9월 달 만약에 안전하게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 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유는 생길 거예요. 하지만은 8월 달은 이제는 조금 톤을 조금 다운시키자라는 거지.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수익률, 수익금, 성률, 평균 수익률이 1등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 때 안 뚫게 맞았기 때문이에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현금화를 했었고 현금화를 못했던 분들도 전부 다 우량주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전부 다 올라왔던 거고 코로나 때 우리가 안 죽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시장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항상 급등과 급락을 반복한다라는 거 꼭 기억들 하시고요. 기분이 좋은 거는 당일로 끝내십시오. 내일은 또 다른 전쟁의 시작입니다. 해외정 시장 잠깐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1%대 좀 빠지네요. 그죠? 지금 나스닥 차트만 딱 보더라도 아슬아슬하죠. 그죠? 그죠? 갈림길에 서 있죠. 잡아놓고.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 애들도 똑같은 입장이거든. 어떻게 됩니까? 나스닥의 차트인데 미니입니다. 올랐다 내렸다 돼 있죠. 얘가 위로 갈까요? 밑으로 갈까요? 밑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도 8월 달은 항상 시장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다? 미국도 이제 대선이 다가오니까 간보고 오는 거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미국이 밑으로 빠진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이 나스닥이 다우가 추세를 여기서 조금 있다가 전환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 글로벌 정신은 미국, 중국, EU, 일본 밑에 대한민국. 미국이 지금 수렴 구간에 있다라는 거지. 미국이 지금 수렴 구간에 있다라는 거지.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 기로에 서 있다는 거지. 아래로 턴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그에 따라 가지고 매매를 하면 되는 거죠. 맞죠? 그에 따라서 매매를 하면 되는 거죠. 손실 나면 어때요? 팔면 되지. 많이 벌어놨는데. 요 점 꼭 기억을 하고요. 8월달 첫째 주, 둘째 주 잘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할게요. 네. 뭐 오늘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이거 이제 이야기 안 할게요, 그죠? 주가 너무 많이 급등해가지고 굳이 뭐 굳이 자랑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보유 종목, 전 종목 수익 마감.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고생들 하셨고요. 내일 관심 종목은 없습니다. 없고요. 내일 금요일인데 금요일 시장은 항상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그죠? 금요일 시장은 조금 좋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제 뭐 오늘 매수했던 종목들 대부분 기관들 수급했던 종목들 또 주가가 오르지 않은 종목들 또 시장에서 뭐 매출액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종목들 그 다음에 당해 연도 영업이익이 다 수익인 종목들 위주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무리는 없겠지만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뭐 돈은 뭐 벌기는 벌고 있지만 뭐다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걱정스럽다라는 거. 그러면 걱정스러울 때는 뭐 하는 겁니까? 수익이 났을 때 항상 절반 정도는 개별적으로 좀 챙겨 놓고 이제는 현금의 고민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익 많이 축하드리고요. 내일 또 아침에 뭐 폭풍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집중들 하시고요. 아침에 또 매매 진행해서 내일 또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즐거운 저녁들 되시고요. 돈 많이 버셨으니까 저녁에는 외식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